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누리PD입니다. 자, 이 탄핵 국면에서요. 결국 시간은 누구의 편인가? 그 해답이 지금 나왔습니다. 갈수록 윤석열 대통령 쪽으로 이제 승부의 추가 기울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특히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큰 변수 중에 한 개, 어쩌면 제일 큰 변수가 미국의 반응 태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요. 바이든 대통령과도 관계가 아주 좋습니다. 그야말로 친구 사이 같죠. 나이 차이가 많기 때문에 친구라는 표현은 좀 어색하지만 동격으로 본다 그러면은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원수로서. 이 바이든 대통령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상당히 깊은 애정을 갖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그동안 많이 이제 봐왔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 대통령은 어쨌거나 이제 임기가 끝났고요. 다음으로 이제 트럼프로 넘어가는데 이 트럼프의 정치 노선, 그리고 중요한 어떤 이슈, 어떤 걸 갖고 있느냐 이런 걸 보면요. 윤석열 대통령의 현 시점에서 가장 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 이 부정선거 관련해서 이것은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결정적인 요소입니다. 전 세계 이제 이 국가 원수들 중에 부정선거 때문에 치를 떨었던 인물 중에 트럼프가 아마 가장 우뚝할 거요. 어쨌거나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악조건을 뚫고 이번에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는 이미 공언을 했습니다. 그냥 있지 않겠다. 어떤 형식으로든 이것을 바로잡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그 부정선거는 단지 미국 하나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배후에 이제 거의 드러났잖아요. 이제 중국이 있을 것이다. 중국이다. 바로 중국을 겨냥한 엄청난 어떤 반격을 이제 시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때 같이 손을 잡을 수 있는 나라로 대한민국이 딱 지목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당장 벌어져 있는 일이 또 이거고요. 대통령이 탄핵된 게 뭐겠습니까? 결국은 저들이 덮기 위해서 대통령을 이런 식으로 그냥 압박했다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대통령을 탄핵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리고 대통령이 다시 돌아오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그것을 절대 허용하지 않으려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에 소속되지 않는 이준석 같은 그런 친구들도 대통령을 사지로 지금 몰아넣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요. 대체로 뭐 똑같은 건 아닌데 친중입니다. 친중. 이준석의 친중성은 엄청납니다. 그거 아는 사람은 다 알잖아요. 사실상 중국의 대리인 같은 그런 존재입니다. 이준석은. 갖고 있는 스펙도 그렇고, 쭉 이렇게 지나왔던 과정이 이제 그렇다라고들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건 제가 언제 시간 있을 때 한번 정리해 드리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국민의힘에서도 이 이제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적대감을 갖고 반기를 들거나 대통령의 탄핵 상태가 유지되어야 한다. 다시는 대통령으로 복귀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다? 라고 한다면 그 사람들은 대체로 친중에 가깝다. 혹은 친중이다. 그리고 친중 세력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조중동이 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결국에는 내각제가 있다. 그 뒤에 누가 있습니까? 중국이 있다. 이렇게 다 연결되는 겁니다. 이제 그런 거대한 고리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정말 근본일척 대승부를 지금 펼치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이번에 이 계엄이 아니었으면은 이들이 절대로 이 전체적으로 완전히 수면 위로 올라오지 못했습니다. 드러나지 않는다니까요. 그걸 다 드러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그 모든 것을 일망타진할 수 있는 완벽한 상황을 지금 연출했습니다. 잘하면요, 진짜 1타 뭐 3피 이런 말이 있습니다만 1타 3피가 아니에요. 1타 뭐 100피도 될 수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어떤 결과물, 성과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다 하자면 또 시간이 길어지니까 지금 나와 있는 이슈들 중에요. 이재명이 가장 겁을 내고 두려워하는 게 있습니다. 특히 이 탄핵파들,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도 포함이 될 수도 있어요. 이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미국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거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 제재에 대해서는 굉장히 진심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 같은 경우는 바이든과는 조금 다를 수도 있지만 대북 제재 원칙 자체를 그 사람이 훼손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떤 짓을 하느냐. 그리고 대한민국에 새로 이제 정권이 바뀐다, 새로 다른 정부가 들어선다라고 했을 때 그 정부의 성격에 대해서 미국이 관심을 안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다음에 혹시 누군가 이렇게 들어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다 알아볼 거 아니에요? 미국 입장에서 허용할 수 있는 인물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면밀히 판단합니다. 그런데 그게 도를 넘었다, 선을 넘었다, 선을 넘어도 너무 많이 넘었다. 이 사람은 친북이면서 친중이다. 뭐 친중 정도가 아니고 종중이다. 이렇게 이제 판단이 되면 이거는 미국이 그날로 바로 작업 들어갑니다. 꼼짝 못해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누구냐? 이재명이다라고 보는 거죠. 이제 그 증거가 많은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뚜렷한 게 이거겠죠. CRS 보고서라고 있습니다. 통상 이제 이 미의회 조사국에서 내는 미의회 조사 보고서 뭐 이렇게 이제 불리는데요. 그 CRS. 근데 이거는 뭔가 하면 우리나라의 그 국회 전문위원들이 있잖아요. 국회 전문위원들. 국회 전문위원들이 상당히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각 상임위에다가 중요한 의제, 뭐 여러 가지 이슈 이런 것을 이렇게 정리해서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자문도 해주고요. 그 비슷한 역할을 하는데 우리나라 국회 전문위원들보다는 조금 더 제도적으로 무게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CRS 이 보고서입니다. 여기서 말이죠. 최근에 미의회 CRS 한국 정치적 위기 보고서 이런 걸 이제 보냈습니다. 일단 이 기사 자체는 한 4일 전에 나왔었죠. 요 밑에 보면 미의회 조사국 한국 계엄 탄핵 사태로 미 한일 3국 협력 지속 가능한지 의문이다. 이는 중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기했습니다. 뭐 비슷한 내용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뉴스도 이렇게 나왔었죠. 여기 이제 VOA 같은 경우에 미 의회 조사국 한국 계엄 탄핵 사태로 미 한일 3국 협력 지속 의문, 미국 의회 조사국 윤 탄핵 정국의 한국 외교 정책 지속력 의문 이런 식의 뉴스가 나가긴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런 뉴스를 우리 주요한 언론들이 씹었다라는 거죠. 숨기고 감췄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왜 그랬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엄청난 이야기거든요. 여기서 지금 강조한 내용들이 미의회 CRS 한국 정치적 위기 보고서를 보면 대한민국의 계엄 상황과 탄핵 절차 관련해서요.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의견 나와 있고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에 대한 의견이 나와 있고요. 한미일 공조에 대한 의견 등이 있는데 전부 부정적으로 지금 상황 너무도 위험하다. 그동안 바이든 정부 지난 4년 동안 애써서 이렇게 다져놓은 모든 게 지금 무너지려고 한다. 이런 내용들이 이제 이렇게 압축될 수 있고, 그것은 설령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 해도요, 뭐 취임한다 해도 한미일 삼각 이 관계를 해치려고 할 이유가 없습니다. 더 강화하면 더 강화했지. 그런데 지금 현재 돌아가는 한국의 지금 비상한 상황을 보면은 그 모든 외교 기조라든가 안보 기조에서 큰 어떤 구멍이 생긴다. 그 친중적 요소가 엄청나게 강해진다라는 것을 여기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쭉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국회의 대응이 어땠다, 탄핵 절차가 어땠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배경, 이유도 여기 어느 정도 나와 있는 거죠. 이렇게 다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다 뭐 앞으로 이 헌법재판소에서 이제 재판을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런 단계, 그리고 미국 정부의 반응, 지정학적 어떤 그런 어떤 중요성 이런 것까지 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대한민국은 미국에 있어서 지정학적 아주 요충이다. 보통 옛날부터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뭐 일단은 최전선이죠. 최전선. 유럽으로 치면은 뭐 폴란드 같은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우크라이나가 지금 또 그 역할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거기서는 전쟁이 터져버렸고요. 어쨌거나 아주 예민한 지역이면서 화약고 같은 지역이면서도 지정학적으로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요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왔었어요. 자, 그 연장선에서 보게 되면요.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어마어마한 어떤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기 이제 저 분석해 놓은 요건 제가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건너뛰고요. 자, 이걸 또 한번 보시면. 자, 미국 이 의회 조사국에서 자, 현재는 이제 일본 저 총리가 이분은 아닙니다만 이시다가 이분이죠.
누굽니까? 그 일본 총리와 그리고 여기 이제 트럼프와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한국 대통령. 그게 윤석열 대통령이다? 그렇지 않고 누굽니까? 이재명이다. 이렇게 됐을 때 미국의 입장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죠. 지속적으로 여기서 지금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그리고 이 한미일 삼국 체제를 흔드는 그 요인이 만일에 대한민국 정부 권력으로부터 나온다. 그리고 그 권력 뒤에는 중국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미국은 틀림없이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미국은 이런 큰 줄기 대외 그 어떤 정책 외교 안보 라인에 있어서 굵은 어떤 동맥 같은 그런 어떤 것을 건드릴 때는 반드시 징계를 합니다. 응징을 합니다. 전쟁이라도 불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조건이 되는 거죠. 때문에 뭐 간단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를 우리 국내 언론이 소홀히 대접하고 있다, 다루고 있다라는 것은 놀라운 일이지만 놀라운 일도 아닙니다. 따지고 보면은 이들이 지금 하는 행태를 보십시오. 그 진짜 뉴스 도대체 몇 개 있어요. 뉴스가 전부 그냥 만들어진 가공의 뉴스들, 약간의 팩트를 갖고 어마어마하게 뻥튀기 했거나 그냥 이런 식으로 뭐 왜곡 조작 날조 선동을 하는 겁니다. 그야말로 선동이죠, 선동. 선동 상황을 이들이 극대화한 게 지금 현재 탄핵 소추를 성공시키고 그 연장선에서 여세를 몰아가지고 여론을 그냥 흔들어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때처럼 그냥 아웃시키겠다. 근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또 달라요. 그때와는 또 다른 게 일단 그때는 대통령이 뭐 사과도 해버리고 그냥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저항을 못했죠. 근데 지금은 윤석열 대통령이 싸우잖아요. 일단 담화를 2번 발표했고 그 담화에서 정말 강한 톤으로 저들을 도둑의 속을 그리고 뭐 광란에 뭐 어떤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끝까지 싸우겠다. 절대로 저들에게 반국가 세력에게 허망하게 당하지 않겠다라는 의지를 분명히 피력했고요. 그걸로 인해서 전 애국 세력들이 다 결집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지율도 최근에 나왔던 게 엄청나게 높은 지지율이 나온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보다 한 5배 정도 높게 나왔어요. 그때는 5%, 4%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은 30% 넘었던 게 2개나 나왔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많이 다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미국에서 이 상황을 심상치 않게 보고 있다. 심상치 않게. 그 당시에는 미국 요소가 없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미국은 오히려 그 당시 지금 일설에 의하면은 박근혜 대통령을 포기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일부 있었죠. 근데 지금은 그때와는 달라요. 오히려 그 반대로 대통령을 지키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걸 충분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이런 미 의회 조사국 여기 보고서가 이게 중요한 단서로 지금 작용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외교정책 지속성의 의문. 지금 미국은 다른 건 몰라도요. 외교 안보 이 속에서 윤 대통령 100점이에요. 국제 무대에서 윤 대통령이 굉장히 성과가 높았습니다. 스타였어요, 사실은. 그래서 이런 분을 앞세워서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어떤 어려운 점, 외교적 어떤 그런 해결책 같은 거 이렇게 우리가 결과물로서 갖고 올 게 많았는데 이런 식으로 문을 닫아버리면 대통령을 끌어내리면 시작부터 지금 싫어해야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공동태벌 그냥 우리 스스로 그냥 무너뜨린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같은 인간이 여기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서 있는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울립니까? 이 그림이 되나요? 솔직히 여기에 트럼프가 있고 일본 여기 총리가 있고 여기 이재명이 있다 칩시다. 이게 그림이 됩니까? 솔직히 찌재명이 여기 들어앉아 있으면 이게 말이 되느냐고요. 그리고 그 수완이라든가 그 어떤 정당성 그리고 그런 어떤 도덕성 가지고는 국제 무대에 얼굴 드러내지 못합니다. 개창피입니다. 개창피. 대한민국 국격이 그냥으로 땅바닥으로 추락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자, 윤석열 대통령은요, 정말 이분은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을 던져가지고 보통 살을 주고 뼈를 취한다 그러는데요. 스스로를 던져서 다 드러내고 있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다 드러내고 있다. 자, 이제 미국은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바이든이라도 움직입니다. 바이든이라도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트럼프가 되면 부정선거 이슈까지 이제 같이 이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힘이 있는 거죠. 자, 이런 상황을 이제 뒤늦게 알아챈 저들 개딸들 난리 났습니다. 이건 이재명이 지금 발칵 뒤집어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똑같은 입장이에요.
이재명이 지금 말해야 될 것, 민주당의 대변인이 이야기해야 될 내용이 여기 터졌습니다. 바로 촛불 행동이라고 있는데요. 촛불 행동. 자, 이들이 지금 어떤 성명을 발표해가지고 지금 이 내용을 지금 극단적으로 우려하고 있더라고요. 촛불 행동.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걸 제가 위로 끌고 와야 되겠다. 자, 요거 아니고요. 자, 요겁니다. 요것도 좀 지워. 자, 촛불 행동 이거 그대로 한번 읽어볼게요. 촛불 행동 성명. 촛불 행동 아시죠? 자, 이들 탄핵파들이죠. 탄핵 집회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 개딸 연합체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미국은 내란범들의 편인가?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지난 23일 미국 의회 공식 싱크탱크인 의회조사국은 계엄 탄핵 전국을 맞은 한국 관련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유력 후보가 될 이재명 대표에 대해 부패 혐의, 공직선거법 위반, 북한에 대한 불법 자금 송금 혐의로 기소된 인물이라고 적어놓았다. 황당하기 그지없다. 이거는요, 미국이 절대로 허용할 수 없는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겁니다. 불법 대북 송금이라고 하는 것은 유엔 대북 제재를 위반한 거잖아요. 미국이 칼을 빼는 겁니다. 이재명에 대해서 이거 불가하다. 이거는 민주당 입장도 안 돼요. 미국 바이든 정부도 싫어해요, 이재명을. 그리고 이 부정선거 이슈 때문에라도 트럼프가 들었을 공화당 정권도 이재명을 허용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은 그래서 지금 어마어마한 뭐랄까 장벽을 만난 겁니다. 자신을 향해 저들이 그냥 가만히 있지 않을 수도 있어요. 특히 대북 송금 이런 거 걸리면은 이거는 바로 미국이 어떤 형사적인 어떤 그런 조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빨리 대통령 되지 않으면은 자칫하면 미국 법정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칫하면은. 자, 미국 의회의 초당적 조사 기구의 보고서 내용과 논리가 윤석열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를 공격하던 논리를 그대로 뺏겼다. 뺏겼다라기보다는 그게 사실이라서 그래요. 팩터. 이재명 지지자들은 그거 아니다라고 우기고 있지만 알면서도 우기기도 하고요. 몰라서 딱 그렇게 믿는 놈들도 있죠. 자, 어쨌거나 자, 한국에서 대표적 부패의 총본산인 김건희 여사 얘기는 그야말로 선동이 대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부안해동한 게 언론들이죠. 그것 때문에 마치 진짜 것처럼 막 이렇게 보여서 그렇지 사실상 아주 작은 일을 갖고 너무도 크게 뻥튀기 했어요. 이재명 대표를 부패 혐의로 낙인 찍는다는 것은 미국이 윤석열 검찰과 하나도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꼴이 아닌가. 자, 게다가 이 문건은 특히 이재명 대표가 미국의 한미일 공조체제 전략을 반대했고 일본과의 관계 회복을 수치스럽다고 언급했다는 점을 주목했다. 이제 쉐임풀이라고 이게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다. 결국 미국의 대외 정책에 반기를 덜 인물로 낙인 찍어 공개적인 거부를 표명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들이 다 알고 있네요. 촛불 행동에서. 미국이 이재명을 거부한다는 걸 자들이 다 알고 있네. 자, 이 문건이 우리에게 충격을 주는 것은 바로 이렇게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를 문제 삼지 않고 문제 삼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이런 반국가 세력을 일망타진하기 위해서 다 그렇게 했는데 미국은 오히려 지금 상황을 알고요. 윤석열 대통령 대단한 사람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미국의 여야 다 민주당 공화당 할 것 없이 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의회 조사 보고서가 이렇게 나갔을 때는 답 나온 것이다. 자, 이재명 대표를 도리어 문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미국에게 우리가 경고하고자 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참 웃기지도 않습니다. 경고해보면 오히려 그 반대가 될 거요. 효과는. 자, 최근 미국이 내란 대행 한덕수를 공개 지지하더니 이제는 차기 유력 대선 후보인 이재명 대표를 노골적으로 공격하고 있다. 한국 정치에 대한 미국의 내정 간섭과 국제 망신 주기가 도를 넘어섰다. 미국에게 엄중히 묻는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편인가? 내란범의 편인가? 내란이라는 것을 저들은요, 자신들이 내란이라고 단정할 권한도 없어요, 사실은. 그걸 할 수 있는 것은 법원이거든, 법정이거든. 근데 누가 내란이라고 합니까? 국민의 반이 내란이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수가 내란이라고 하니까 내란인 줄 알고 그냥 보고 있는 것 뿐이지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 30% 이상은 내란 절대 아닐 것이고 그리고 모르겠다는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내란이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일 뿐, 그들의 희망사항일 뿐 절대로 미국에서 그걸 내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윤석열 대통령을 공격하고 지금 탄핵하고 그 후에
끌어내리면서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이들 세력이야말로 내란범들이다. 내란 수기가 있다면 거기 있는 거죠. 그들이 바로 내란을 일으킨 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미국에게 엄중히 묻는다. 미국은 한국 국민의 편인가 내란범의 편인가? 참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만 그 정도로 이들이 지금 다급한 거죠. 미국은 한국의 군 작전 지휘권을 갖고 있다. 1980년 5.18 광주 항쟁 당시에도 전두환 군부 독재의 광주 진압을 승인했던 미국이 이번 윤석열의 내란도 사전에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자, 이건 자신들이 해서는 안 될 말을 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오히려 매를 버는 행동이다. 오히려 이들이 자살골이다. 저는 뭐 자충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성명서도 미국은 다 캐치합니다. 자, 미국에게 엄중히 경고한다. 윤석열 파면에 대한 대한민국 국민들의 의지와 뜻은 확고하다. 우리 국민들의 뜻에 맞서는 자들은 모조리 탄핵되고 있다. 미국은 한국 내정에 간섭할 생각을 버리고 향후 행보를 매우 신중하게 결정하기를 바란다. 촛불 행동이라고 하면서 요거를 28일 날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이거 보면 답 다 나왔죠?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지. 자,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이고요. 윤석열 대통령은 정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살을 주고 뼈를 취하는 일거에 다 드러냈습니다. 이걸로요 한미 공조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저들을 그냥 소탕할 수 있는 거대한 힘이 지금 생기고 있습니다. 우리 언론이 숨기고 있지만 끝내 다 알려질 것이다. 집회 같은 경우도요 정말 거대한 집회가 있었잖아요. 근데 집회의 규모를 비교해 보면 게임 자체가 안 되는데도 마치 비슷한 것처럼 아니면 이쪽에 탄핵 반대 집회는 숨기고 있는 그런 언론의 보도를 보면서 저들이 똥줄이 타는 겁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때와는 잘 안 먹힌다는 걸 저들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어떤 좋은 조건, 좋은 영향이 생기는 변수들이 지금 막 터지는 겁니다. 시간은 윤석열 대통령의 편입니다. 충분히 대반격으로, 대역전으로 이끌어낼 수도 있겠어요. 자, 누리 PD 김준희였습니다.